안녕하세요. 화상원의 홍익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로또과 관련된 변호사 소개 서비스 동아대 송지석 교수님 논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제 한 8페이지 남았는데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 소개 어떤 포털 사이트가 난립 중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법조 윤리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국내의 변호사 정보는 변호사들의 인격권 보장과 정보 통제권이 강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변호사 소개 서비스 과정에서 가공되거나 재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또 같은 서비스에서 보다 역동적인 변호사 평가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계를 허물고 리걸테크의 법률 서비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다. 법률가들이나 IT 기술자들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변호사를 소개하는 시도를 계속한다는 점이다. 최근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던 업체들에 대하여 대한면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위법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사 소개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다. 언젠가는 합법성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소개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어 갈 것이고 법이 테두리는 리걸테크의 보호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62조 코네티컷의 가족법 전문 변호사 수잔 카티어 리벨이 현행 윤리규정하에서 아보이 방식은 보수 분배, 고객 신탁 계정 운영 등의 문제에 있어 위반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윤리규정이 가상의 시장 등장과 기술혁신의 시대의 규범 자체가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더 큰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만약 합법화의 영역이 확정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변호사법 개정으로 규결될 것이다. 결국 이제 뭔가 올해 안에 뭔가 이제 대한변협에서도 회원 변호사들을 징계하고 징계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로톡도 변호사 단체를 광고 규정으로 인해서 이제 기본 어떤 공정거래를 해쳤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마 제소도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거기서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국회 차원에서 입법, 뭔가 이걸 리걸테크와 관련된 변호사 소개 서비스 시장을 변호사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아니면 개정을 해서 뭔가 채워넣는 그런 어떤 논의가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이제 뭔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접근권이 여전히 변호사가 3만 명 된다 그래서 변호사 서비스가 접근권이 강화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 접근거리라는 게 언젠가 뭔가 자기가 무슨 필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편하게 전화 한번 할 사람이 국민들 70 몇 프로가 변호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쵸? 한 달이 걸쳐서 집안이라든가 소개로 아는 경우는 있지만 일단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 소개로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또 전전하죠. 그쵸? 카페도 오고 무료 사이트가 구조공단도 가보고 완전히 금지하기지는 뭔가 새로운 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합법이냐 불법이냐 떠나서 뭔가 어떤 형태로든 로톡 사태는 어떤 변호사 시장에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도 있네요. 그렇죠? 이러한 오랜 기간이 문제제기와 리걸테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목소리들이 모아져서 입법운동을 확장되었는데 2018년 8월이라서 정성호 의원이 아마 저쪽 연천인가요? 아니 포천인가? 그쪽 의정부 그쪽 의원이신데 정성호 의원이 법조 분야에서의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 및 이익 분배를 금지하는 현행 변호사법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기 이르렀다. 이분도 법조인이에요. 정성호 변호사죠. 이를 계기로 변호사법 개정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이에선 이러한 논쟁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행 34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까지 똑같죠. 다만 변호사로부터 변호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의 대가로 통상의 실비나 수임 건수 혹은 수임료에 비례하지 않는 정액의 비용은 분배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케팅 수수료나
정액제 어떤 광고 이런 걸로 이제 나갈 어떤 단초가 되는 거죠. 단서가. 제1항 및 5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아닌 자는 법률문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제작 형태로 법률문서를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리걸 테크와 관련해서 이 베이스를 활용해서 뭔가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규정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벌칙, 그죠? 예외를 하고요. 로톡에서도 이 법률 상담 같은 게 요즘 많이 까이는데, 법률 상담도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사무장이나 누가 법률 상담을 하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사실 돈을 받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해줄 수는 있지만 이건 항상 문제입니다. 유료로 만약에, 그렇죠? 금품을 받고 돈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정안은 34조 5항 단서를 신설해 다만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아닌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통상의 실비나 수임 건수 혹은 수임료에 비례하지 않은 정액의 비용을 분배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34조 1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의뢰인과 변호사 등을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즉 사건 브로커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 34조 5항 단서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수임 건수 혹은 수임료에 비례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광고의 대가로 정액을 분배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를 변호사법에 이를 명문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이 개정안에 의하면 비변호사가 변호사로부터 법률문서 작성과 관련해 이익을 분배받아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닌 개인 또는 기업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성호 의원은 그죠, 남양주시군요. 양주. 법조인들도 이제 뭐 찬성하는 사람 많네요, 그죠? 오병철 교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강태욱 변호사, 그죠? 자, 1. 비변호사와 동업을 허용하는 자는 입장.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지역구가 오병철 교수, 연세대 법전원, 강태욱 변호사, 태평양 등으로 논거는 리걸테크나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진입장벽 철폐, 수익 창출 모색 방법이다. 위 변호사법 개정안은 리걸테크 시대를 맞이하여 법률 서비스의 확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률 서비스의 경우 비변호사로서 다양한 IT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변호사와 협력하여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를 가로막고 있는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규정 등은 리걸테크 시대의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도 기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변호사의 동업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 64. 반대 측은 김정욱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 한법협. 이분이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입니다. 이번에 다신 분이죠. 김정욱 변호사님. 그 다음에 신하나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등으로 논거는 사무장 로펌이 등장, AI를 이용한 스타트업과 변호사 간의 동업을 위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 및 근거는 한국법조인협회 한법협이라 그러죠. 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2018년 8월 20일자로 낸 성명서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 허용은 자본을 앞세운 사무장 로펌이 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면 자본력,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기업이 변호사를 매개로 국민을 상대로 법률 장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몫이 될 것이라고 한다. 둘째, 비변호사와의 동업과 보수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견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기술을 보유한 사무장에게 법률 시장을 넘겨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당한 설득력은 있죠. 또 3. 비변호사와의 동업 허용의 신중한 입장. 65. 정재훈 이분. 한편 신중론의 입장도 존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 34조 5항 단서는 기존의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
개정안이 내용은 이를 재차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이 개정안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대로 하면 비변호사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문서를 생성, 변호사에게 제공한 후 변호사부터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비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대한 대가를 변호사에 대한 법률 문서 생성 및 제공 대가로 포장해 지급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인데, 개정안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준 정도의 효과만 가져다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진정으로 리걸테크 발전을 가져올지 의문이고, 이와 반대로 법률 서비스 시장만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향후 전망. 정성우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결국 강한 반대에 부딪혀 발의되지는 못했다. 앞으로 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고, 이를 계기로 법률 서비스 시장의 개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앞서 살펴본 아보 사건에서 보듯이 각주의 변호사협회는 아보의 운영 방식이 미국 윤리 기준에 어긋남을 들어 가입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탈퇴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보가 출범 초기 중심 서비스인 변호사 평가 시스템과 수수료 공제 시스템이 축소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결국 최근에는 다른 회사에 합병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아직 시기상조인지는 모르나 조만간에 리걸테크 시대에 맞는 법주 윤리에서 이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는 판결문의 공개는 향후 딥러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리걸테크 시대의 도래를 촉진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에서의 다양한 논의들은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맺는 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가 다른 산업 영역에서처럼 법률시장에 가져올 파급 효과도 현재로서는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법률 서비스 영역은 다른 영역과 달리 법이 효력에 미치는 국가적인 한계 내에 제한되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인간의 판단 작용이 분석과 판단에서 다소 우월한 위치에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등장한 리걸테크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변호사법이 정한 법주윤리의 테두리가 유지되면서 상호 공쟁을 모색하게 될 것이지만, 언젠가는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 다른 직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것이 되고, 이를 전제로 한 법률 시장의 재편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까운 미래에서 리걸테크의 영향으로 변화될 법률 서비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 소개 서비스 분야가 될 것이고, 변호사를 평가하고 소개하고 이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비변호사와 동업 내지는 제휴 문제, 보수의 분배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이러한 혼란을 예상해보면서 리걸테크를 일찍 수용하고 발전시킨 선진국가들이 경험했던 법주윤리 영역에서의 고민들을 공유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법주윤리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거의 끝났습니다. 참고 문헌. 제러미 러피킨, 안진아 넘긴 한계비용 제로사의 사물 인터넷과 국민경제의 부상, 민음사. 논문. 도의가 일본에서의 MDP 논의. 변호사의 금품 보관에 관한 비교법적 고출. 미국 캐나다의 변호사. 이게 이제 트러스트, 어토니 트러스트 어카운트. 그죠? 계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계좌 옛날부터 뭐 논의는 많았는데, 그쵸? 아직.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논문을 참조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저 옛날 그 로마켓 사건. 그쵸? 로마켓은 이제 망한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시섭. 그쵸? 이제 논문, 요약. Legal Ethics in Legal Tech Age. The ripple effect which AI will bring to the legal market will be beyond imagination. 해석도 안 되네요. 그렇죠? 자, 뭐 결론은 뭐 답은 없죠. 답은 없습니다. 결국 또 한바탕 이제 뭐 싸우고 지지고 먹고, 그쵸?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사회가 이제 발전되고 또 나아가지는 거지, 뭐 어떤 누가 절대적으로, 그쵸? 뭐 해서 끌고 갈 수는 없죠. 변호사도 이제 뭐 사회 구성원에 불과하고 국회가 입법권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그쵸? 로톡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 로톡 이제 한 10월부터 했는데 11, 12, 1, 2, 3, 4, 5, 6, 6월 15일까지 계약이 돼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한 달에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제가 돈을 내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아마 한 50에서 100 정도를 내고 한 개 내지 두 개 분야, 뭐 많으면 한 3개까지 가능하겠죠. 보통 한 두세 개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자기 전문 분야로 등록된 분들은 또 이제 그 분야를, 그래서 제가 이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한 4월인가 한번 직접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형사는 뭐 한 100명 이상 되고 성범죄도 한 100명 되고 이혼도 많고 이혼, 그렇죠? 도사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도사는 이제 뭐 15명 빼이 없고 나머지 주요 분야는 뭐 한 1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대부분 복수를 하죠. 50만 원짜리 2개 하면 100만 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하고 또 소수 기타 분야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도산만 하니까 50에서 100 정도 하는 분들이 한 70%, 나머지 분들 뭐 300 이상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건 자기 많이 하면은 그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는 변호사들이 뭐 그쵸, 짱구도 아니고 뭐 저도 이제 돈을 뭐 한 50만 원씩 한 달에 투자했지만 사건이 가끔 뭐 수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또 개척을 하고 그런 피드백 속에서 사건이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광고비가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초기 진입은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클릭당 광고는 CPC라 그러죠. CPC. 서티피케이트 광고, PER, CPC, 클릭. 그죠? 클릭당 광고고, CPP. 이게 똑같이 앞에 CP는 똑같고, P는 피어리어드. 일당 기간, 한 달 동안 올린 거에 대한 어떤 대가. 그리고 이제 그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순위를 이제 이렇게 조정하면서 돌아가죠. 이렇게 또 공평하게. 그러면 사실은 클릭당 광고는 자본력이 진짜 큰 로펌이나 기업에서만 할 수 있죠. 이미 또 상당히 선점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들어가기 겁납니다. 사실은 몇백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저같이 제가 변호사 22년이지만 광고에 대해서 그동안은 안 했죠. 그냥 아름아름으로 뭐 해왔는데 이제 광고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네이버 CPC는 겁나죠. 사실은 뭐 한 클릭당 뭐 8만 원이다 5만 원이다 100만 원 넣어봐야 뭐 한 10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효과도 못 보고. 물론 전화가 한두 건 오지만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금방 소진되죠. 근데 이거 CPP는 그래도 한 달간 걸어주고 일종의 거기가 마켓이 장터 역할을 하죠. 나름대로 로톡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면 뭐 지하철 광고라든가 뭐 그동안 이 모바일 쪽으로, 그러니까 법률 궁금증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몰려들죠. 유저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이제 광고를 낸 변호사한테 뭐 문의를 하고 아니면 활동이 좀 활발한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젊은 변호사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광고에 좀 뛰어들기가 돈이 너무 겁이 나서 그런 분들은 광고에 한 25에서 50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죠. 뭐 그거를 뭐 효과는 못 본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로톡이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영향은 있죠. 물론 이제 로톡이 독과점화가 되면 뱀인처럼 뱀이나 요기요는 완전히 장악했죠. 그래서 뭐 가격을 올리고 그런 될 수 있지만 로톡도 하나의 어떤 민간 회사다 보니까 또 경쟁이 노출되죠. 로톡과 비슷한 회사. 근데 로톡이 지금 이제 선두주자는 맞죠. 로엔굿은 뭐 후발주자지만 서로 이제 이렇게 분야가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로엔굿은 아까 그 뱅코시닷컴에서 나온 그 견적 서비스 위주로 전관들 많다. 우리 그 사이트에는 처음에는 뭐 전관들한테만 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관심 있는, 광고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일부러 들어가서 뭐 가입을 했을 땐 받아주는데, 가보면 뭐 주로 이제 전관 영업하는 약간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로톡보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어떤 사회 병폐적인 시스템을 광고까지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전망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온 뭐 젊은 변호사들이나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나 이런 변호사들은 좀 반감을 가질 수 있겠다. 로엔굿은 오히려. 근데 로톡은 좀 신선하고 여기서 좀 열심히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뭐 블로그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동영상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뭔가 그 이제 광고도 하지만 그 이제 자주 노출이 돼서 네이버 지식인하고도 연계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건 수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앤굿하고 로톡도 차이가 나고, 그렇죠? 아무튼 하여튼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로톡이 로톡도 그냥 뭐 앉아서 망할 때를 뭐 기다리고 있겠어요. 자기네들도 살려고 열심히 합법적인 뭐 행정소송이라든가 헌법소원 이미 들어갔죠. 변호사들 60명. 그리고 뭐 행정소송도 할 테고, 공정거래에 제소도 해서 변호사 단체의 어떤 그게 과연 소비자 이익을, 효용을 침해했을 때는 어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도 의율될 수 있죠. 그럼 시정조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의 어떤 사법적 이제 절차는 계속 되겠죠. 뭐 형사는 아마 이제 무혐의 될 가능성이 높죠. 기존과 같이 결국 직접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나누지 않고 마케팅 비용, 광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한변협에서도 광고를 이런 데 가입하지 말라고 아예 광고 규정을 바꿨죠. 그리고 가입한 사람은 탈퇴하고 탈퇴 안 할 땐 징계하겠다. 근데 그것도 아마 향후에 지금 대한변협 내 서울변협 집행부에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반발을 해서 투쟁하는 변호사들이야 뭐 많이 나올 걸로 예상돼요. 뭐 수십 명,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뭐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동안 거기서 또 나름대로 활발히 그게 수익 기반이 돼서 기반을 닦은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한 6개월 했지만 나름대로 저는 긍정적으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뭐 항상 뭐 절대적으로 로톡을 뭐 옹호하는 건 아니고, 해봤더니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 이걸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하나에 뭐 흑 아닌 백, 너 아닌 나, 이게 아니라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장점을 보호하고 단점을 좀 감하는 형태로 변호사들이 노력을 할 테고,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모든 세상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잘 활용해서 나아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면 뭐 되는 거고, 그쵸? 그게 아직 그동안은 법의 위반이 아니었지만 지금도 뭐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법 위반으로는 직접 걸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변협에서도 광고 규정만 싹 바꿨죠. 그래서 광고 규정 위반으로 이제 회원들이 어떤 윤리 위반으로 몰고 가면 이제 징계가 가능하니까, 회원들이 이제 뭐 겁을 먹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협회하고 다투기 싫어서 변호사 체면상 뭐 그런 것 때문에 변호사들이 되게 뭐 소극적인 분들이 많죠. 뭐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귀찮고 그거 없어도 내가 뭐 먹고 사는데, 왜냐면 가입한 변호사들은 3,900명이지만 실제 거기서 돈을 내고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되게 500에서 800명으로 추정된다는데 일부잖아요. 그쵸? 그 변호사들 일단 전체 변호사에서 차지하는 그거는 얼마 안 되거든. 그러면 징계를 내릴 수 있죠. 대한변협이나 서울에서. 그렇죠? 그러면 뭐 징계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뭐 과태료나, 그쵸? 뭐 견책 정도에 하겠어요. 과태료 정도로 하겠지. 돈으로. 그쵸? 뭐 500만 원, 1000만 원 하면 또 행정소송 해야 되고, 그쵸? 소송하면 또 얼마나 귀찮아요. 그쵸?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그 사이에 집행부는 또 바뀌고, 그 다음에 또 향후 변협선거에서 또 쟁점이 될 테고, 이러면서 이제 몇 년 지나가겠죠. 그쵸? 변호사는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대한변협 집행부도 사실 고민일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일본은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가 돼서 변호사 수를 우리나라보다 적게 뽑잖아요. 일본이 인구가 2.5배인데 시장도 훨씬 크고, 걔네도 이제 사회적 합의가 돼 있죠. 이게 변호사, 그리고 로스쿨하고 기존 사법시험도 병행하고, 어떤 제도에 있어서 되게 교조적이지가 않죠. 유연하죠. 일본. 그쵸?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되게 교조적이죠. 뭐 하나 제도가 들어오면 아주 다른 건 다 아웃시키고, 그쵸? 절대적이고 이것만 저거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죠. 빨리 좀 이제 그게 어떤 너무 뭐 어떤 국민성, 아니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쵸? 지금도 내 편 아니면 내 편, 뭐 어떤 사회적 옳고 그름이
편가르기가 심하죠. 그죠? 분명히 뭐 예전에도 독재 시절을 거치고 민주화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어떤 지식인이 역할을 하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나름대로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하면 그게 여든 야든 독재자든 비독재자든 수긍을 했는데 이제는 뭐 사실은 자기 편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진짜 때려 죽일 짓을 해도 아니면 뭐 좀 다소 흠이 있더라도 그쵸? 옹호하고 상대편이면 아주 그냥 뭐 적폐로 몰아서 죽일 듯이 하죠 지금. 여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변호사 사회에서도 하여튼 뭐 상당히 이제 힘든 시절을 뭐 그냥 사건 자기가 생존하기도 힘들죠 지금. 사실은 뭐 기존에 있는 기득권 나이 드신 변호사님들이나 뭐 저희 같이 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야 이제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쵸? 길어야만 한 10년 60 넘어가면 사실 변호사도 힘들죠. 체력도 없고 일단 의뢰인이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노인네잖아요 그쵸? 머리 백발에 잘 안 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70, 80까지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젊고 빠리빠리한 변호사들 찾아가지 이게 그냥 무슨 대서방에서 10만원 20만원 받고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응? 인생이 걸리고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왔다 갔다 하고 전체적으로 수임료도 그렇고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응? 노인네 변호사를 선임하겠어요? 응? 선임 안 하지. 저 같아도 젊고 뭐 좀 어느 정도 경험 있는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중반 이때가 가장 활동하기 좋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는 이제 가는 세월이니까 뭐 이제 하는 거고 젊은 변호사들은 힘들죠 지금. 연수도 못 받고 올해 해제됐지만 사회에서 제대로 이제 어떤 변호사 숫자가 해결이 안 되고 그쵸? 적정한 어떤 인력 배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 보면 이제 물론 뭐 자유경쟁이어서 변호사가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지났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하나가 나온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사실은. 그쵸? 뭐 그냥 로스쿨만 졸업하고 시험 합격했다 그래서 아 변호사라 그러면 뭐 10,000명을 뽑은들 국민들 근데 10,000명 뽑는다 그래서 그 접근성이 낮아지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선 내가 무슨 일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가서 사건을 맡기고 싶겠냐 이거죠. 그쵸? 어느 정도 그래도 경험이 있고 그쵸? 좀 패배도 맛보고 뭐 트레이닝 된 그쵸? 최소한 한 2, 3년 차 이상 또 밑에서 열심히 트레이닝한 변호사를 그쵸? 원하지 젊고 경험 없는 변호사는 사실은 말은 변호사지만 그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로 취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거는. 뭐 이것저것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 이 법조 리걸 테크와 관련된 법조 윤리 이거는 1편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2편은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결론이니까 앞으로 뭐 변호사법 개정 얘기만 나왔는데 1편 그건 미국 그죠? 아보 그 다음에 일본 뱅코시닷컴 우리나라 로마켓 이런 과거의 어떤 역사적 상황을 쭉 잘 해놔서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우리나라는 어떻고 앞으로 이제 로톡은 제가 봐도 좀 제 결론은 그렇게 뭐 아보라든가 여기하고는 또 다르고 그죠? 뱅코시닷컴하고는 또 모델을 했지만 얘네들은 또 견적 서비스는 로앵구시 하죠. 그러니까 이익상충 문제도 없고 조금 뭔가 다른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제 기분은. 제 느낌은 뭔가 좀 허용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렇죠? 로톡 들어가면은 이 변호사는 자기가 전문 인증을 했죠. 전문 인증을. 가사 사건 잘한다. 좀 자신 있다. 그나마. 나 부동산 잘한다. 나 상속, 나 파산. 그쵸?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변호사에 의한 상담 이런 거는 사실 뭐 로통만의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옛날 네이버 지식인부터 지금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온라인으로 하면 얼굴 안 보고 저 사람 변호사 맞아? 뭐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 저한테 전화하는 분들 있죠. 010-4515-5522 일로 전화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건 일로 전화를 하면 변호사가 맞냐라고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변호사가 진짜 직접 전화를 근데 맞다. 그러면 이제 하고서 다시 뭐 사무실로 받아서 내 목소리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굴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변호사다. 그쵸? 옛날에는 요거를, 그쵸? 이게 지금 비디오 캡처죠. 안 나오죠. 그쵸?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뭔가 신뢰성이 높아지죠. 옛날엔 뭐 그냥,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이고, 그쵸? 괜히 얼굴만 커서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얼굴을, 내비추는 게 더 신뢰성적인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 캡처해갖고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난 여기 서울 어디다. 그쵸? 약도도, 이거 뭐, 잘 안 보이지만, 뭐, 그래도, 어디야, 여기가? 뭐 교대역이? 서울이구나. 그쵸? 서초역. 그쵸? 그러니까, 전화도, 뭐, 가끔 옵니다. 뭐, 많이 오지는 않아요. 오면 뭐 제가 직접 그냥 몇 마디 상담해줄 거 상담해주고 뭐 사무실 방문을 원하는 분들은 유료 상담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렇죠? 이제 방문 시켜서 상담을 하고 약정할 건 약정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방문 전화 상담 예약 이건 이제 제가 뭐 재판이나 못 받을 때도 있죠. 일로 전화를 해서 변호사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이제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어떠한 사안으로 인해서 자기가 방문하고 싶다. 그럼 직원은 이제 상담료라든가, 뭐, 변호사의 어떤 타임, 그쵸? 만날 타임을 딱 예약을 해줍니다. 기일판에. 그쵸? 이런 두 시스템으로, 그쵸? 운영하고 있어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좋은 내용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